네. 몇 시에 갈 거야? 10시 10시? 이 시간만 따로 안 쉬고 나와야 돼. 자, 그리고 문제 푼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걸 매일 나오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뭐 힘든 알겠지만 복습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Nothing left. 자, 이제 드디어 원입니다. 이제 점에서 우리가 거리 배우고 맞죠? 점 배우면서 거리 배우고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무게중심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파푸스의 중성정계는 또 기억나죠, 그렇죠? 그것도 공부했었고 또 이제 직선 배우면서 그렇죠?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오늘 시험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했고 자, 그 다음 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또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참고로 원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이유는. 자, 볼게요. 일단 원의 정의가 먼저 볼게요. 원은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 외워야 됩니다. 이죠. 동그라미 하면 안 된다.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즉 점들의 자치가 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연히 봐봐. 평면 위에 한 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반지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 다 모아놓은 게 원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일단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개만을 끝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원의 식을 xy 관계식으로 유도해 볼게. 어렵지 않다. 요 유도 과정이 나와 있죠. 요거는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평면 위에 한 점을 잡아.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가정하자. 그럼 요 일정한 거리, 이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하죠. 그럼 이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모든 점을 갖다가 내 P점이라고 할게. 그 P점을 임의로 X, Y로 둘게요. 이때 이 XY의 관계식이 바로 원의 식이 되는 거야. 맞지? 관계식을 세워주기 위해선 어떤 식이 필요하잖아. 그 식이 뭡니까? 요 PC 요 성분 길이가 R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유도를 한단 말이야. 알았죠? CP 길이가 R과 같다. CP는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그렇지?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루트 x 좌표 빼고 제곱 맞죠? y 좌표 빼고 제곱한 게 R이다. 반지름 R과 같다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버리고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이 r 제곱이라는 식을 없앨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원을 나타내는 식이야. 딴 게 아니고. 끝이야.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 식에서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그림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중심은 어떻게 돼? 여기 보다시피 A, B였잖아. 아, 요 안이 0으로 만들어주는 요 안을 제곱 안에 있는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야. A, 요것도 0 되는 값 B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요 R이 되겠죠. 그렇죠? R이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봐봐. 중심이 3,-2고 반지름 길이가 보이는 원방은 어떻게 되느냐? 원의 방정식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도 반대로 들어갑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 5가 아니고 반지름 제곱 25로 이렇게. 이 식을 보고 xy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들은 다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어떤 원?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5인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어떤 좌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xy 집어넣으면 항상 25를 만족하는 값들입니다. 그렇죠? 이 볼 줄 알면 이제 유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됐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적어놓으세요. 유도해보기 꼭 해보세요. 이거 안 보고 꼭 유도할 줄 알아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간단하잖아, 그렇지?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4 이렇게 돼 있어. 얘의 xy가 그리는 도형 자체가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중심이 중요하잖아. 중심이 몇 컴 몇이 돼요?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 r이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 2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자, 이걸 식을 보고 요거 뽑아낼 수 있으면 되고 이제 역으로 식을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요걸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왔다 갔다 다 할 줄 알아야 돼. 됐니? 하나만 떼볼게 그러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이 몇 컴 몇인 것 같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고 실제로 그리면 여기 중심이 0,0이 있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여기 3, 여기도 3, 여기도 3, 마3, 여기 마3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 자체가. 이해되겠지? 여기 위에 있는 이 위에 점 한 점을 뽑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수립하는 점들이다. 단모합니다. 이렇게 이해되고 그리고 요걸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자, 요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먼저 적을게요. 빼기 2x 그렇죠? 플러스 몇 y? 4y 1, 4, 5 이거 넘기니까 얼마입니까? 1. 자, 이게 무슨 형이냐면 이게 이 원의 이게 표준형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를 보면 표준형 얘기하고 맞죠? 일반형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차 함수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잖아. 원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단 말이야. 이게 표준형이고 이게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좀 펼쳐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시험 문제 줄 때 이렇게 예쁘게 주겠니? 안 주겠지. 이렇게 주겠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잖아. 뭐 어떻게 바꾸면 돼? 완전 조금씩 바꾸면 되죠. 이거 보고 x 빼기 1의 제곱 요거 두 개 보이죠? y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상수항 처리해주면 됩니다. 1, 4 더 들어갔지? 빼기 얼마 해줘야 돼? 5 빼기 5 플러스 1 원래 있었죠? 여기까지 해야 되지? 요 빼기 4니까 뒤로 넘길게요. 그럼 그러니까 얼마가 돼? 4 원래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원의 일반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셈수 2가 2, 여기도 2, 여기도 2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누기 얼마 있습니다. 2를 해서 항상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를 얼마나 만들어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요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1인데 얘가 있잖아. 원이 아니고 다른 도형이 만들어져요. 다원, 쌍곡선들이 만들어져요. 쌍으로 나타나요. 쌍. 타원을 잘라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 쌍곡선. 그런 게 만들어진다. 그건 언제 배우냐? 기하와 벡터에서 배웁니다. 2차 곡선에서 따로 배운다고. 자, 다시 원식의 일반형은 반드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다르면 안 돼. 부호도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 다르면 무슨 동이 만들어진다? 타원이나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얼마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 여기 만약에 2x 빼기 1의 제곱, 2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를 따로 빼서 밖으로 빼가지고 나눠버려야 된다. 됐어요? 그거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거 위주로 지금 볼 거야. 이 밑에 게 지금 일반형이란 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다라는 이걸 무슨 의미가 본다고? 일반형이라고 얘도 일반형이라고 적혀져 있죠? 일반형. 밑에 2번 동그라미 칠게요. 2번 동그라미 칠어야 이건 중요하다. 자, 원의 방정식은 x제곱 개수와 y제곱 개수가 같고 인수 씻어요. xy 항이 없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xy 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기백에서 배우면 다른 데로 배워. 살짝 여기 이 살짝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도형 자체가 찌그러진 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려져. 지금 우리는 원만 알면 되니까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때 같고 그리고 xy형이 없는 xy에 대한 대체 방식. 뭐 어떤 구조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 0꼴이다. 자, 여기서 이 조건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 외울 사람은 외워도 되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요걸 반드시 무슨 적으로 고쳐야 돼? 표준형 고쳐야 되겠지? 얘가 표준형 고치고 있죠.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2분의 a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 요거 ax까지 받아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됐어요? 이것도 y제곱 더하기 by니까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맞춰지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4분의 a 제곱만큼 더 들어갔잖아. 여기 4분의 b 제곱만큼 더 들어갔잖아. 뒤로 넘길게요, 그걸. 그럼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c가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잖아. 이게 4분의 마이너스 4c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변형했을 때 반지름 뭐에 해당돼? 중심이 지금 여기서 뭐 콤마 뭐야? 이게 0되는 값이 됐잖아요.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중심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고, 맞죠? 반지름은 여기다가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워줘야 되지, 그치? 자, 봐봐. 자, 이거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분이죠, 그렇죠? r 제곱이니까 이게. 자, 여기서의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야. 루트 씌우면 4가 2가 되겠죠? 위에는 루트가 이렇게 씌워질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죠? 이게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면 점이 되겠죠? 점. 반지름이 없으니까 하나의 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0이 돼버리면 우리가 점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점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점원, 허원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은 없어졌어. 0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알겠지? 이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양면에 1을 곱해. 뭐 없어지겠지? 이거 지워지고 이거 곱해봐야 0이잖아, 그렇지? 양면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식이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b제곱 빼기 4식형보다 커야 된다는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 그렇지? 반지름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오케이? 이 쌤이 외워도 되고 외우면 더 좋고 안 외울 사람들은 이걸 뭘로 바꿔가지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반지름이 0보다 크다 해주면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이것은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바꿀지 고칠 줄 알면 돼. 요것도 굳이 암기해라 소리까지는 안 할게요. 할 사람은 뭐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 왜? 앞으로 수학을 계속 배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2학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운다. 새로운 걸 계속 배워.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끝도 없이. 복습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걸 4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배웠다가 수능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불리하다고. 그래서 쌤이 너 학교 내신 잘 받아는 이유가 그거야. 재학생들은 복습할 시간이 없잖아. 맞잖아. 4학년 1학기 때까지 겨우 진도 끝내놓고 다시 그 많은 양을 복습하려고 힘들겠죠? 한 학기만에. 안 되죠. 그렇다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능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학교 내신을 잘 받아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제도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건 수능에 신경 써야 되고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지. 변별력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또 많이 차지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기? 평소에 공부를 해서 미리 복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진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진도 따라잡기 그냥 급급해.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우리가 진도 나가면 누구도 지금 그렇잖아. 지금 오늘 요번에 특강하면서 진도를 여러 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복습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가득 찼는데 따라가기 바쁘잖아. 학교 다닐 때는 더 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 뭐 다른 거 뭐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뭐 행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더 시간 없어. 어쨌든 간에 시간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복습을 계속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앞으로 계속 그런 버릇을 들여야 이게 나중에 3학년쯤 돼서 진도가 끝났을 때 좀 앞에 이렇게 좀 기억이 나고 남아있지.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 칠 때 너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재수생들한테. 재수생들은 불사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수능 한번 쳐갖고 그냥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복습할 거 아니야. 1년 동안. 축제 사서 수능만 준비하겠죠.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겨 우리가. 맞잖아. 그리고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를 내가 더럽게 못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보다 뭐 어떤 애들이 많아. 조금 아쉬워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쉬워. 그런 애들 훨씬 많아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는 못 가고 저기 그 몇 단계 밑에 있는 학교 가니까 아쉬워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더 많다 비중적으로. 마찬가지로 부산대 가고 싶은데 부산대 한참 밑에 있는 학교를 내가 갔어. 여기 가기 위해서 재수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리하게 되는 학교 점수를 잘 받아나가야 말이야. 그렇게 가는 게 학교 내신으로 일단 점수를 확보해놓고 수능으로 약간 받쳐주는 이런 형태가 돼요. 학교 내신은 저 바닥 끼고 있고 수능은 어떻게 해보겠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외울 것도 많아.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꿀 줄 알건데 이거 얘기할 것 같으면 별로 빠졌는데 이게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건 할 수 있겠죠. 이차함수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에 접하는 거는 다음에 할게요. 알겠죠? 요거는 다음에 한번 같이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오늘 요 세 개만 돼. 요거 쉽죠?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라는 거죠. 중심이 몇 몇입니까? 0,0이고 반지름 R이 루트 1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해보세요.
요건 중심이 5, 여기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은 3이 될 거고, 요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150번도 이제 일반 요거 식세우는 거죠,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두 번째 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16. 세 번째 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이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자, 이제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x, 8x가 있으니까 x 빼기 4의 제곱하면 되고, y는 그대로 그냥 y 제곱하면 되고, 그렇죠? 16이니까 빼기 16 넘어가면 16 이렇게 되는 거지.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4인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요 두 개 보면 그렇지. x제곱 더하기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그렇죠? 자, 4, 5가 더 들어가면 빼기 5, 빼기 25 넘어가니까 20. 중심이 마이너스 1,2, 반지름이 5 이렇게 됩니다. 또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4, 13 더 들어갔죠? 빼기 13, 빼기 13,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면 1. 따라서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됐고. 자, 요 밑에 건 다음 시간에 보든지 오늘 시간 좀 남으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표시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이제 1,6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 근데 원 함수라는 표현 안 쓰고 왜 원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이 한 개 있어야 되잖아요. x값 하나에 y 제곱이 그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중심만 나와 있으니까 중심 가지고 식세우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r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자, 1,6을 지났는데 그럼 1, 6을 대입해서 맞죠? 지난다는 말은 넣었을 때 성립한다. r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1하고 6을 집어넣는 거. 25 플러스 9니까 34가 되겠다. 그렇죠? r 제곱이 34. 여기다가 34 넣으면 된다. 그렇지? 이게 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봐봐.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3인데 1,6을 지나간다고. 그럼 요 거리가 뭐겠니? 반지름 되겠죠? 거리 뭐 그냥 반지름 거리 됩니다. 루트 해가지고 뺀 거 제곱 25, 9, 루트 30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요 지나간다.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방입니다. 원방정식에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지? 자, 원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다고. 당연히 중점이 뭐가 돼? 중심이 되겠죠? 두 점의 중점 구할게요. x 두 개 더하고 나누기 이랬잖아. 그럼 2, y 좌표 두 개 더하고 나누기 이랬잖아. 2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 아무거나 그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 구할게요. 그럼 루트 두 개 뺀 거의 제곱이잖아. 뺀 거의 제곱이잖아. 루트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지,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 갖고 식을 쓸 수 있잖아.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걸 5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3번도 볼게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구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 중심, 원래 우리가 표준형에 보면 모르는 게 몇 개야? 중심의 X좌표, Y좌표 모르죠? 반지름 모르죠? 세 개를 모르잖아, 그렇지? 세 개 주고 있죠, 봐봐.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 관계식 한 개 주고 있죠. 또 요거 두 개를 지난다 했으니까 또 관계식 한 개 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를 요거 보면서 갈게. X좌표를 A라고 할게. 요거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3A 빼기 5가 되겠지, 그렇지? 자, 반지름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모르는 게 몇 개야? A와 R 두 개잖아, 그렇지? 자, 그럼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이게 지나가는데 그럼 X에 1 넣고 Y에 2 넣고 A와 R의 관계식 한 개 세우고 또 요거 대입해서 또 관계식 한 개 세우고 관계식 두 개까지 연립해서 풀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봐봐.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 이거 위에 있대. 여기 어디가 있고, 이 중심이 A, 아까 얘기 3A 빼기 5잖아,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중심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마가 지나가는 데가 여기 어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근데 이 좌표를 두 개 다 줬죠? 지나가는 두 점을 줬잖아. 1,2라고 할게요. 여기가 5, 마이너스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나 여기서까지 거리는 어때? 같죠? 그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는 의미에서 A 구할 수 있어. A 구해도 관계 있겠지.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5 뺀 거 제곱 3A 빼기 7의 제곱 이꼴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A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5 뺀 거 제곱 3A 빼기 3의 제곱 요 두 개가 다 같다. 반지름 똑같다. 해서 A 값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해도요. 그 풀이가 이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원래 루트 씌워지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A 값이 나오고 구한 A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중심 잡고 구하고 맞죠? 반지름 구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편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더 편하겠죠, 지금. 그것도 대입해서 또 연립해야 되는 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비슷할 것 같은 어떤 풀이다. 이해되고 있지? 자,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155번 한번 해봐. 시간 줄게.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돼? A, 0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X축 위니까.
나옵니까? 중심이 3,0이고 반지름 루트 11은 나옵니까? x 빼기 3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빠지면 여러분들 풀어보기 바라고 4번 갈게요. 4번. 4번은 지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잖아, 그렇지? 이때 중심이 1콤마 B고 반지름이 3이다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이걸 편중 바꾸면 되죠, 그렇죠? 여기 표준 바꾸는 수가 거잖아. x제곱 빼기 2x니까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 상수항 1하고 16이 더 추가됐으니까 빼기 17을 해야 되겠죠. 원래 플러스 A가 있었잖아.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이항시켜 버리면 되겠지.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7 빼기 a가 될 거고, 그거의 중심은 1,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씌워야 됩니다. 17 빼기 a가 되겠지.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4지. 자, 반지름이 3이 됐으니까 이게 3이 된 거죠. 그렇죠? 제곱하면 9니까 a는 얼마 돼야 됩니까? 8이 되는 거죠. 8 빼기 4에서 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쉽죠? 완전 기초 그냥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얘기했지. 뭐가 0보다 커야 된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0보다 커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 표준형 나와 있고, 도형이 원이 대속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표준형 고쳐야 되겠지, 그치? x제곱 빼기 2x 보이니까 x 빼기 대제곱.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 뒤로 다는 이유. 4 빼기 K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이 루트 4 플러스 K니까 이게 0보다 커야 실제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K 값이 4보다 때 작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지면 된다. 등호 넣으면 안 된다. 등호 넣으면 점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것도 한 개 하고 넘어갈까, 그래도? 이거 158, 159 한 개씩은 하고 넘어갈게요.
했어요? 자, 158번이 얼마 나옵니까? 12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잘했고 159번에는 A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까? 3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안 나오더나? 등호는 안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0, 1, 2 해서 3개가 답이 됩니다. 자, 되겠어요? 소리 해줘, 안 해줘도 돼? 자, 넘어갈게요, 보면. 자, 이제 6번입니다. 세점을 지나는 원의 관계식. 원 자체는 봐봐. 우리가 직선은 점 몇 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 직선. 직선은 점 2개만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다 결정되어 버리잖아. 원은 3개 있으면 원식이 한 개가 다 결정이 되겠지. 왜? 원에서 미지수가 몇 개야? A, B 안에 3개잖아. 그렇지? 중심 A, B에서 2개, 반지름 1개가 계속. 그러니까 세 점을 딱 지난다라고 하면 원이 한 개가 꼭 결정된단 말이야.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 식 괜찮아. 이거보다 뭐가 낫냐면 일반형을 이용하는 게 나아요.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책에는 지금 대문자 쓰는데 소문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고 모르는 a, b, c 3개 있잖아. 그렇지? 그 대입을 통해서 그냥 연립해서 푸는 게 일반형 풀 때 아니지. 세 점을 지나는 원방 구할 때 이게 좀 효율적이고 이게 더 나아. 00을 대입해서 0, 0, 0, 0, C가 0이 좋죠. 0 됐을 필요 없고 그 다음 그냥 대입하면 돼. 이 콤마 2 대입해. 4, 4, 8이잖아. 그렇지? 2 더하기 2B도 0. 이게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6을 또 대입해. 얼마입니까? 4, 36 40 빼기 2A 플러스 6B 이꼴 0. 이 두 개를 해서 A 구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할게요. 주식을 더하면 2A가 소거되고 48 플러스 8B가 0이잖아. 그렇지? B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또 A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2 그럼 A가 2가 됩니다. A, B, C 다 구했잖아. 집어넣고 정리한 게 답이다. 세점 주어질 때는 뭐 이용해라? 일반형. 이거 이용하면 어렵죠? 이거 되긴 되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해? 대입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서 전개해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이게 대입하면 번거롭지 않겠나. 그렇지? 또 전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일반형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이것도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기 160번 한번 해봐. 일반형으로 본다.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런 꼴이다. 이 식이 좀 지저분하다.
분수가 나온다. 분수. 자, 뭐 했어요?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분의 5의 제곱은 2분의 25 이렇게 나오면 된다.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오늘 여기까지만 넘어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고 한 번 더 그냥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원의 정의가 뭡니까?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자치. 똑같은 말입니다. 모임, 자치. 그리고 얘가 원이 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한 점이 중심이 되고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점의 자치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문하고 r 제곱 형태를 띄고 있고 이게 원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r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과 이걸 정리했을 때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곧 0꼴을 만들어진다.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x와 y의 x제곱과 y제곱의 계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 아예 일치해야 되겠지. 똑같아야 돼. 그리고 x, y 항이 없는 게 특징이다.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공부했잖아. 그렇지?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출제될 건 없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개념원에는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인 유형들은 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 애들 진짜 많이 틀려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 반지름이 2인원이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x제곱 y제곱 계수 얼마나 만들라고? 1로 만들었죠.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걸 제대로 고치는 건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거죠, 그렇죠? 요 안에 이렇게 2x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이것도 자, 이런 된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곱은 곱해져 있으니까 각각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이게 2가 아니고 얼마가 다시 나와? 4. 얘도 얼마? 4.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시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라고? 1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야? 1이라. 이거 2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여기 1이 있잖아. 교재 저기 6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7페이지에 4번에 좌표축에 좁하는 원의 넓이랑 오늘 안 했잖아, 그렇지? 그 위에 약간 여백이 있지, 그렇지? 어? 거기다가 이거 적어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다.